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약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y 해시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언더라인이야, 언더라인. 그렇죠? 이 언더라인이 들어봅시다. 언더라인이 무슨 값을 가져야 돼? y는 0이랑 1의 값을 가지니까 y에서 0이랑 1의 값만 가져야 될 것 같죠. 왜냐면 y에 대한 예측값이니까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y가 0이랑 1의 값만 갖는다는 거는 회귀 분석에서 오차항이 포함된 그 관측치 있죠. 그거를 따라간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0과 1 사이의 값이 돼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맞추고 싶은 거는 이러한 값들이 아니고 이거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할 대상은 얘네들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언더라인을 모델링 해야 돼. 이거를 모델링하면은 회귀 분석에서 오차항을 모델링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추세선을 찾고 싶은 거지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실수했다. 똑같은 거를. 이거를 가져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갔지? 그러면서 x가 증가할수록 이게 대충 이러한 곡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때려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록으로 또 토치 exp x 플러스 제가 막 갑자기 이거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누가 해놓은 거가 있어요. 토치 exp x 요런 걸 이제 계산을 해요. 그 얘를 프로브라고 믿는 거야. 확률이라고 믿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겹쳐볼까? 이거는 필요 없고 요 데이터에서 대충 이러네? 맞네? 그쵸? 그래서 언더라인을 주황색 방식으로 주황색 점선을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의 직선이 아니라 최초의 곡선 같은 게 되겠지? 곡선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되게 황당할 건데 요 수식을 제가 그냥 막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exponential x에 더하기 1 더하기 이거잖아요. 그렇죠? 구조로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보면은 x가 이제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x가 그러니까 되게 큰 값이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2의 뭐 예를 들어서 x가 이제 1000이라고 칩시다. 여기 2의 1000승이 되죠. 이거 되게 크죠. 얘도 2의 1000승이 되고 여긴 더하기 1이니까 이 값은 대충 뭐예요? 1. 그렇죠? 대충 1에 가까워집니다. 얘가 무한대로 갈수록 얘는 1의 값에 점점 가까워져요. x가 만약에 0이라면 이거는 얼마예요? 1. 이거는 1. 그럼 2분의 1이네. x가 0일 때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 값은 x가 0일 때 0.5가 되겠네. 그렇죠? x가 되게 작아요. 마이너스 1000이야. 그럼 이 값은 거의 0. 그렇죠? 위에 있는 값도 거의 0. 그렇죠? 그래서 한 요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0 플러스 1분의 0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곡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개형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주황색 점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한정에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 데이터 한정에서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 주황색 점선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 주황색 점선에서 그 주황색 점선 값에 있는 애를 받아가지고 그 값만큼 베르누이 시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파란색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델링을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는 y 해수를 어떻게 찾을래 라는 거는 일단 데이터를 따라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데이터를 따라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y 해수는 0 아니면 1의 값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아니다. 모델링이라는 거는 에러 프리한 스트럭처를 맞추는 건데 에러 프리한 스트럭처는 여기에서 0과 1이 아니고 0과 1은 그
베르니 시행에 의해서 나온 랜덤한 어떤 결과이고 그 밑에 있는 언더라인을 봐야 되는데 언더라인이 이렇게 곡선이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곡선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의 주제는 언더라인이 이렇게 곡선이야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 게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언더라인을 내가 어떤 수식으로 맞출 수 있냐라는 건데 이렇게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잡았냐면은 2xp x 그 다음에 나누기 1 플러스 2xp x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산점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산점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빨간색처럼. 그러니까 1을 0으로 바꾸고 0을 다 1로 바꿀게요. x가 증가할수록 0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x가 증가할수록 합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x라는 지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싸가지 없는 정도 이런 거를 내가 측정을 한다 그러면 싸가지 없을수록 합격이 안 되겠지. 뭐 공부를 잘할수록 합격이 되겠고. 그러니까 x에 따라 갖고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아까 만든 이 수식 있잖아요. 이 수식은 이런 곡선만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럼 반대로 이런 곡선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걱정 같은 게 이제 생길 수도 있죠. x가 증가할수록 y가 0이 된다. 이건 방금 했습니다. 0 근처에서 변화가 지금 일어났죠. 막 이렇게. 근데 2 근처에서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합격하는 확률이 꼭 반반이 아니야. 합격은 여기 있는 극소수만 하는 거야. 2 근처에서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언더라인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거는 이러한 언더라인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러한 언더라인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노란색처럼 생긴 거. 근데 또 이렇게 생긴 언더라인을 맞출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언더라인이 이렇게 스무스하지 않고 이렇게 되게 급한 이렇게 된 언더라인을 맞추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건 어떤 데이터냐면은 그 경계선 근처에서 0과 1이 막 이렇게 혼재되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은 그냥 거기에 학점이나 뭔가 어떤 점수에 비례해 갖고 합격 불합격이 딱딱 떨어질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장학금 같은 거 그런 거는 거의 학점에 비례해서 그냥 따다닥 다 떨어지겠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소득 분위수 이런 거를 고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공 과목 몇 개를 들였는지 이런 거 고려할 수도 있는데 대충 학점을 기준으로 되게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딱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x가 증가할수록 y가 뭐 감소하든지 증가하든지 뭐든 어떠한 형태로 이제 될 때 이러한 아까 제시한 요 수식이 확장성이 있냐라는 거야. 없지 당연히. 왜냐면 이 수식은 여기 있는 주황색 선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마이너스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죠. 뒤집히겠지. 그렇죠? 플립시키는 거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이만큼 더한다? 그냥 더해봐.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3만큼 이렇게 더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x가 아니고 x 대신에 5x를 넣고 싶어. 그럼 되게 급하게 이거는 이제 장학금 같은 거 따다닥 해서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안에 있는 거를 적당히 숫자를 조절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일반화하면 뭐예요? 이러한 숫자들 제가 이제 썼던 숫자들을 일반화하면 뭐야? W0 해 플러스 W1 햇의 X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선형 모형이네. 회귀 분석에서 봤던 그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퉁쳐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리니어 X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X를 리니어 트랜스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형태. 원래 이제 X가 있어요. 얘를 리니어 트랜스폼 태워. 그 다음에 이 수색에 넣게 되면은 여기 있는 곡선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표현을 가질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리니어 트랜스폼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을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다양한 곡선들을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이러한 걱정들이 있죠. 여기 있는 x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러한 걱정들이 해결이 됐다. 회계하고 로지스틱의 그 모델링하는 거를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거는 회계예요. x를 리니어 트랜스폼을 태워요. 그게 y랑 비슷한 것 같아. 그 자체가, 그 선 자체가 y랑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거는 회계라고 보고, 이 패턴이 요거는 뭐예요?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초록색에 있는 이러한 곡선들을 만드는 패턴이거든요. 이 패턴이 y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물론 실제 y는 0하고 1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여기 있는 확률이 0이면은 그냥 0으로 쳐도 되고, 확률이 0.00001이면은 그냥 0인 것 같잖아. y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y랑 비슷한 것 같아라고 하면 로지스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했고, 로지스틱 모형이라는 거를 소개할게요. 그 전에 회기 모형은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yi는 w0 플러스 w1의 xi 플러스 입실론 i, 뭐 이렇게 썼죠. 그쵸? 입실론 i는 뭐예요? 노말에서 나온다고 가정을 했어요. 평균은 빵이야. 그렇죠? 뭐 분산은 뭔가 있을 테니까 시그마 스퀘어라고 제가 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랜덤은 뭐예요? 입실론 i죠. 그렇죠? 이거의 평균은 뭐야? y에 대한 평균은 w0 플러스 w1의 xi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회기 모형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yi는 정규 분포에서 뽑은 난수인데 평균은 요거야. 분산은 이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얘를 알고 싶은 거지. 평균. 평균을 알려면 w0랑 w1만 추정해서 때려 넣으면 되겠네? 이게 회기를 좀 더 이제 오차항의 관점에서 새롭게 본 해석이죠.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여기 똑같은 건데 yi가 0 또는 1이에요. 그러면은 yi는 베르누이 시행에 의한 어떠한 확률에 의해 갖고 나타난 베르누이 시행에 의한 결과인데, 그 확률은 우리의 예제에서 뭐 이러한 곡선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곡선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곡선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곡선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수식이 뭐예요? 요거예요. 그쵸? 아까 이제 했죠. 그러면은 이 수식에 의한 확률값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 베르누이를 하면 이 값이 당연히 이 확률값이 클수록 1이 많이 될 테고 작을수록 0이 많이 될 거잖아. 그럼 y가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되는 거야. 오차항까지 설명된 모델이 되는 거예요. 통계학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y 값을 예측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다시 회계에서는 얘하고 얘만 추정을 하면 됐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뭐만 추정하면 돼? 똑같아요. 얘하고 얘만 추정하면 돼. W0 값이랑 W1의 값을 정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얘는 직선이 결정됐잖아. 얘는 그냥 곡선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x가 커질수록 y가 1이 잘 나오는 모형을 이제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y는 베르누이 파이 i는 여기서 확률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확률에서 뽑으면 이제 y 값이 이제 모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 이 확률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이러한 수식으로 결정이 된다. 여기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수식은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리니어 x, 그 다음에 exp 리니어 x, 요거니까 이해됐는데, 이건 쓰던 건데 얘하고 갑자기 똑같다라고 나오잖아. 이거는 그냥 요거 쓴 거예요. 1 플러스 2의 x분의 2의 x는 양변에 2의 마이너스 x로 곱하면 2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는 1이 되죠. 그래서 요 수식이랑 요 수식이랑 똑같아. 근데 이제 x 자리에다가 요거를 넣으면은 이 왼쪽에 있는 수식이 되고, x 자리에다가 이제 요거를 넣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수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x니까.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수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돼요. 책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귀찮아서 이게 좀 쓰는 게 편해 보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많이 써요. 오른쪽처럼.
그럼 yi는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추정은 뭘 해야 되냐? 0, 1을 따라가면 안 된다. 여기 있는 이 스트럭처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햇 집어넣으면 w 햇 w1에 햇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획이랑 비교를 해갖고 그 모델을 정리를 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회기 모형은 정규 분포의 평균을 예측하고 싶고 요거를 이제 예측하고 싶었던 건데 예측값으로는 요거를 썼어요. 근데 그 로지스틱은 베르누이의 평균 뭐지? P죠, P 확률. 그렇죠? 평균을 예측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확률을 예측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요거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예측값으로 요거를 쓴다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네요.